저는 민주당 전남 장강진 영암 국회의원 황주호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헌법학자들께서 오셔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기초 단위의 정당 공천 폐지 또 유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폐지, 새누리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유지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다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이나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더더구나 새누리당은 대선 5개월 뒤인 작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 때 대선 공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그러면서 무공천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은 민주당도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처럼 정당 공천을 폐지해라, 무공천해라 하고 촉구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정계특위가 열리면서 완전히 표변한 모습으로 지금 폐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근거를 정계특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약은 공약이다.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20% 정도만이 실천되더라. 80% 공약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약이었다고 해서 꼭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논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선 때 워낙 좀 급한 상황에서 충분하고 진지한 검토 과정 없이 그냥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세 번째를 가장 유력한 당론 번복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가장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3년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그건 새누리당에서 만들어낸 주장이지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003년 판결은 정당 표방을 후보자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후보자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그리고 유독 기초단위에서만 정당 표방을 금지한 것은 다른 단위의 선거와의 차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등성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이 유지가 되건 폐지가 되건 상관없이 정당 표방만을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정당 공천이 폐지가 되는 경우에 정당 표방을 허용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 있습니다. 표방을 허용하게 되면 자기가 양력상으로 현재 새누리당의, 현재 민주당의 당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의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정당과의 소속 연관을 표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2003년의 헌재 판결은 이 쟁점,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새누리당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유권적 기관으로부터의 의견이 국회로 와 있는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기관에게 물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그리고 한국공법학회였습니다. 나머지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보냈고 했는데 선거관리에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또 한국정치학회에서는 자기들 나름의 입장을 내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공법학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로 이루어지는 가장 유권적인 해석을 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공법학회에서는
작년 7월 19일자로 학회의 공식 입장을 국회에 통보했는데 거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 즉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폐지를 하건 유지를 하건 그것은 어느 쪽으로 가도 합헌이다. 그건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위헌과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보다 한 일주일 앞서서 작년 7월 2일자로 대한변협에서도 유사한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입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그건 새누리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먼저 우리 이기우 인하대 법학 전문 대학원장님, 저명하신 헌법학자십니다. 우리 이기우 선생님의 말씀 듣는 순서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방금 황교안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에서 이 헌법 위반 문제 때문에 정당 공천 공약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헌 문제 이전에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장애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 헌법 문제와 상관없이 이 공약을 실천하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4.24 재보선 때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 하면서 후보자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를 내보내지 않는 것은 아무런 헌법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위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위헌을 극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 요인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공약을 번복하는데 법 이론을 동원해 볼 수 있는가, 이것을 찾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더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장을 함에 있어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사실을 왜곡하고 있거나 또는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포해드린 자료집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10페이지와 11페이지, 12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은 이 정당 공천 배제 문제,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는 2003년에 결정을 하면서 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는 헌법 이 공천 배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고, 그걸 심판해달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1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쭉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당 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서 위헌이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때의 그때 당시에 이제 판결한 거는 정당 표방을 금지,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내가 어느 정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이런 것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 그 이유는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또는 평등권을 제약한다 뭐 이런 이유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당 공천 위원 배제 문제와 정당 표방 금지 두 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때 정당 표방을 금지했기 때문에 정당 배제도 위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재판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왜곡해서 마치 결정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당 공천 배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왜곡하고 있다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이 안 되도록 하려면 100가지 핑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정당 공천을 배제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정당 공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 중에도 이것이 위헌이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한두 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부분의 공법학자들은 이것이 큰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헌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헌법 문제는 우리 오동석 교수님과 아주대학의 오동석 교수님과 한동대 이구공 교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구근 교수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입법 과정의 초입에서의 위헌 논란을 저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각 정당의 어떤 그 제도적인 대안들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라는 말 하나만 놓고 위헌이니 합헌이니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기만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려면 일단 어떤 법률이 완성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법안이 나와서 그 법안의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법을 적극적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위헌이니 합헌이니 하는 논란을 가지고 국민이 맡긴 입법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사법화가 이와 같이 입법 과정을 왜곡시키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양이면 9명 헌법재판관을 뽑지 뭐하러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헌 논란은 접어두고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점은 우리 특별히 새누리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의 문제는 새누리당으로 보면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후보 공천권이라고 하는 큰 권력을 국민 앞에 내어놓겠다,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점을 공약한 것을 크게 평가하고, 또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어놓았던 것을 우리 국민적인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큰 대승적인 결단을 이미 해놓고 그것을 국민 앞에 지키는데 아주 인색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간단히 한 가지 지역 정당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 4일날 우리가 치르게 되는 선거가 지방선거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정당들은 모두 다 중앙정당들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방문하고 계신 스위스는 7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지사나 시장을 뽑게 되면 서울시는 100만 명, 경기도는 1200만 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다 이 정도 되는 어떤 규모라면 각 지역의 정치적인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정당들을 합법화해서 그 지역 정당들로 하여금 풀뿌리 민주정치의 수요를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아주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의 정당법 5조 등등에서 지역 정당 그 자체를 아예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지역 정당을 구성해서 후보를 공천하면 그것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중앙정당의 정당 공천 배제는 이처럼 지역 정당 전체를 불법화하고 정당 정치를 모두 중앙 정당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좀 비상적인 대안으로 도출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새누리당은 작년 대선 때의 그 조마조마하고 국민들에게 표를 한 표라도 더 달라고 좀 요청했던 그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지역 정당을 합법화하는 방법 하나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뒤에 그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난 공약을 통해서 먼저 이 후자를 선택했다면 그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논의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진전이 되면 다양한 입법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가운데 위헌 소지가 가장 적은 것을 입법 대안으로 삼아서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학자들은 그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단해가지고 입법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이용해서 입법의 책임 자체를 방기하려고 하는 매우 기만적인 그런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이국훈 교수님 말씀한 것에 참고로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국훈 교수님께서 지역 정당 말씀을 하셨는데요. 1969년에 독일에서는 이 지역 정당에게 공천권을 주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한 5차례에 걸쳐서 지역 정당에게 공천권을 부여하지 않고 중앙 정당에만 공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 정당에게 공천권을 허용하지 않고 중앙 정당만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취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헌법의 원칙, 헌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역 정당을 허용하든가 공천을 허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중앙 정당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독일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서구에서 널리 지역 정당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 정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고 지역의 정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이 단체들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입니다. 오동석 교수님.
예, 저는 아주대학교 동석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집권 여당이 헌법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헌법적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뭐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늘 헌법을 가진 집권 세력조에게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이 진정 있어야 할 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이 없고 이 추운 날에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은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보장하는 어느 정도는 헌법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분권에 관한 또 내용을 헌법은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결국은 이 기초단체에서의 어떤 정당의 공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볼 때는 정당의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내지는 국회 대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2할 자치 내지는 3할 자치라고 하는 이런 자주적인 목소리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다시 부활한 지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행사에 지방정부의 구성이라든지 지방의회 구성이 좌우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겠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최고의 결정권자인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 대선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요청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앙정부의 집권으로부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사실은 기초단체에서의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수렴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위치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중앙 집권적인 어떤 폐해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속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정당 활동의 자유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내려놓는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헌법이 새누리당에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중에 소수당이 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다수당이 국회에서의 다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뒷배기 경우로 해서 언제든지 법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약속을 어기든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당의 위치에 있어서 정말 헌법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뭐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헌법 연구자들은 아마도 의회의 다수파에 또는 권력을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대변하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적인 어쨌든 의견을 제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제대로 헌법이 요청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렇게 제도를 구성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 개헌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개헌을 해야 될 이유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의 권한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분권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헌법이 요청하는 것 최소한의 그 이상으로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의 진정한 의미와 국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현명한 어떤 판단이 있기를 헌법 연구자로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면서 질문 조금 더 이제 이 헌법 논제, 정당 공천 배제에 대한 헌법 논쟁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대의 그 농객이라고 칭했던 그때 당시에 민자당의 박기태 의원과 그때 당시에 평민당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박상천 의원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평민당의 그 박상천 의원이 위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그런 그 입법안을 제출을 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지방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06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정당 공천을 배제한 채 이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에서도 위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후보가 난립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년 동안에 그렇게 후보의 난립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입증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위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당원들이 투표를 거쳐가지고 정당 공천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위헌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헌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정당 공천 배제 공약을 비껴갈까 이럴 때 등장하는 그 약관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좀 추가 질문이라든지 있으면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혹시 뭐 보충 설명을 예.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저희 기자회견 내용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폐지 위헌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런 헌법학자들의 결론이고요. 한국공법학회의 회원이 844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대한변협이 15,000명이 됩니다. 그 두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정당공천 폐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새누리당에서 소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저희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칩니다.